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쇼리지와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테슬라의 FSD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게 정말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이런 오토 인더스트리 자동차 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또 보면 이게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 꽤 오래 갈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이유가 정말 묘하게 다 맞아떨어져서, 그래도 가장 키포인트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코비드 영향으로 차가 잘 안 팔릴 줄 알고 주문을 좀 안 했더니 이 예상외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한 것과 보복서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수요가 줄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 그러니까 칩이 많이 필요하게 기술이 많이 급격하게 변했고, 또한 이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 경쟁, 그래서 중국 라인을 끊어버린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 영향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덜 피해를 받는 방법은 회사들이 좀 더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으면 아마 좀 그래도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GM은 세 개의 이제 플랜트를, 공장을 완전히 셧다운 시켰고 이걸 더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은 포드도 별 수 없고요. 심지어 인기 모델인 이 F-150, 이거 정말 간판 모델인데 간판 모델까지도 지금 영향이 가고 있죠.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든지 지금 유럽의 르노라든지 지금 아우디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사의 아우디죠. 다 지금 전 영역에 굉장히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이게 또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바로 생산을 해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딱히 수익성이 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책상 위에 놓고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법적, 룰적 제약 조건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그리고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위해선 재고도 어느 정도 관리가 이게 다 돼야 되고, 이런 좀 특별한 이게 체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도 정말 실타래 같이, 이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해결되려면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떠냐? 테슬라는 아마 이게 내연기관 대비 그렇게 판매량이 많진 않아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플랜상 그 주문량을 줄이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이 사태가 좀 터졌는데, 이 자율주행 칩은 삼성 어스틴 공장에서 14나노 공정으로 봤는데 이 지금 공장이 아직도 가동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문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자연재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모델 3 공장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나오는데요. 물론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로는 그냥 파트 부족이라고 하지 이렇게 세미컨덕터 부족이라고 이렇게 딱히 꼬집진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공식 발표라고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낸 거니까. 공식적으로는 이틀만 쉬고 지금은 공장이 계속 풀리 돌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따로 재고를 확보했는지 아니면은 100만 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경쟁사들을 봐야 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기사가 나오니까요. 이 지금 포드를 비롯해서 GM 다 이번 반도체 쇼리지를 겪으면서 모든 이런 플랜트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자사의 이런 핵심 프로핏 라인, 실제로 소득이 잘 나오고 인기 모델인 이제 픽업 트럭이나 이게 빅 XUV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품을 그쪽으로 몰아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 이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이 올해 전기차 생산량을 이런 영향 때문에 안 그래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지금 생산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폭스바겐이 언제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냐 이거죠. 뭐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마 테슬라의 판매량을 따라잡는 데는 앞으로 한 4년쯤은 걸릴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저랑 좀 의견이 맞았던 이유는 이 기사에도 꼬집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월드와이드로 팔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올해 좀 조짐은 좀 보이지만 살짝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테슬라의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유럽에서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연기관의 그런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좀 더 밸류를 둔다면은 그래도 4년, 5년? 그 정도는 좋게 걸린다는 거죠. 뭐 요것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4년, 5년 뒤면은 가봐야 아는 얘기죠. 제가 이 채널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년 뒤? 그거는 모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봐도 따라잡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판매량을 보면은 딱히 제가 봐도 이 세미컨덕터 쇼리지를 겪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을 몇 개 더 보니까 역시 메인으로 이렇게 좀 다뤄지는, 그러니까 주요 트렌드는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반도체 쇼리지를 겪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대세인데, 그렇다고 테슬라도 안전한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테슬라가 그래서 러 머티리얼의 확보에 그게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마 이게 좀 치명타일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제 그럼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크지만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집중적으로, 역시 전기차의 중심은 배터리이고 테슬라가 자체 생산에 성공하냐 안 하냐가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터리를 돌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발목이 잡힐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테슬라의 FSD 베타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2,000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밝히기를 이제 거기서 10배를 또 이제 뻥튀기를 하기로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좀 과정이 정말 웃겨서 이번에는 저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10,000명, 20,000명으로 가면서는 이게 열흘 안에 이제 앞으로 곧 지금 3월 6일자 트윗인데 이 FSD 베타 다운로드 버튼을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그건 이제 제가 버튼을 당연히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누른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걸 이제 더 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0명, 20,000명 스케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참 재밌어서 일종의 동의겠죠. 여전히 이제 레벨 3에 준하는 이게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겠지만 아마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겠죠.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실험용 쥐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보택시는 정말 먼 일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정말 그 웨이모의 로보택시 리뷰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최종 목적지까지 대부분 잘 안 데려다 줍니다. 적당한 데 내리고 알아서 걸어가라 그러지. 뭐 물론 굉장히 그게 잘 맞으면 그 목적지의 상태가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그 딱 맞게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집 앞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만, 몰이라든지 뭔가 복잡한 데는 적정 포인트에 내려주고 그냥 걸어가라고 합니다.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 라스트 터치,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타면 어디 내려주세요 이렇게 운전사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저기 보내서 이렇게 딱 이게 되는데, 아직은 로보택시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결국은 운전자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는 10,000대에서 지금 20,000대 정도의 FSD 베타를 조만간 뿌릴 생각인데, 저번에 제가 혼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되도록이면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내용이 좀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생각나서 조금씩 또 업데이트를 하면, 혼다도 레벨 3를 일본에서 런칭을 합니다. 근데 차가 무지무지 비쌉니다. 10만 불이 넘는. 그리고 절대 파는 게 아니라 100대의 유닛. 이게 테슬라랑 비교하면 뭐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죠. 그거를 이제 리징 프로그램으로 일본 내에서 런칭을 하는데, 일본의 법규 때문에 시속 50km/h보다 이제 낮을 때 레벨 3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혼다도 일종의 FSD 베타를 뿌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100명 정도면 자사에서 이렇게 인플로이드를 고용해서 이게 테스트 할 법도 하는데, 이 차를 팔긴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서 그분들의 얻는 데이터로, 마치 이거는 굉장히 테슬라와 비슷하죠. 근데 이제 100대 정도의 유닛이고 테슬라는 10,000대, 20,000대, 이게 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정부로부터 그런 법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테슬라랑 유사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혼다도 하지만, 일본에서의 그런 법규 문제로 이게 좀 벽에 부닥쳐서 이렇게 합의된 것 같은데, 물론 테슬라의 FSD 베타도 미국만 뿌리는 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뿌릴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언급했듯이 법규 문제 때문에 아마 제 추측에는 미국 위주로 뿌려지지 않을까. 왜냐면 현재 미국에서 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문제가 이게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일부 지금 내연기관들도 이렇게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를 팔려지만 아주 극소수의 속도 제한까지 걸린,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 테슬라가 테스트하는 것과 이 혼다가 테스트하는 것과의 차이는 좀 격차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짤막하게 일본에, 그래서 혼다가 이게 나왔으니까 일본 소식으로는, 최근에 일본에서, 근데 일본은 워낙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장이니까요. 그래도 테슬라가 여기서의 그 마켓 쉐어 포션을 늘려가기 위해서 최근에 가격을 굉장히 다운을 많이 시켰거든요. 뭐 한국하고 비슷하게 보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일본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달러 환산으로 한 7,000불, 스탠다드 레인지는 7,000불을 깎았고, 롱레인지는 진짜 많이 깎았는데요. 좀 차이가 큰데 퍼포먼스 모델은 그대로랍니다. 근데 이랬더니 지금 수요가 확 늘어가지고, 보통이면 3, 4주? 그러니까 테슬라는 주문하면 그때부터 거의 뭐 빈넘버 발급받고 그때부터 만드니까요. 2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의 선전도 좀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성 계속 쏘고 있죠.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도 성공적으로 이제 또 런칭해서 위성이 수십 개가 또 이제 우주에 추가돼서 돌아다닐 텐데, 이제 플러스 텍사스에서 지금 위성 안테나, 이 온라인을 잘 맞추려고 하는, 스스로 이것도 굉장히 대량 생산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스타링크 영상의 댓글을 보면 자꾸 5G의 현재 혹은 뭐 4G의 속도가 스타링크보다 빠르고, 지금 집에 들어오는 케이블 인터넷이라든지 그 광랜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스타링크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계속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래서 그거 좀 보충을 하자면, 이건 미국 얘기고요. 한국같이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썰베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가 또 하면, 최근에 이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 집도 그런데 이론상 속도가 여러분들은 그게 나오십니까? 예전에 보니까, 제 기사 보니까 한국에서도 5G 속도가 그렇게 예상만큼 안 나온다고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일단 LTE부터 터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 그렇게 시골 아닙니다. 근데 LTE가 안 터져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그런 끊어짐, 그러니까 이론상 속도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고, 많은 하우스홀드, 집이라든지 많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표시된 속도보다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히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 그랬죠.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커서.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6,500만에 육박합니다. 이거 한국 국민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링크에 대한 저 안테나를 텍사스에서 이제 램프업 하면서 전 세계 25개국 국가로 뿌리는 거죠. 아니, 일단 미국만 6,500만에
여러 나라의 오지에 혹은 인터넷 서비스가 안 좋은 곳들을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묶고 이런 가입자들을 받으면 대충 그냥 예상하기로는 전 세계 정말 손에 꼽힐 이 통신회사로 발돋움하는 게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과연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국에만 영향이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스타링크는 이건 정말 폭풍의 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무서운 지금 통신회사입니다. 잘못하다가 여러 회사가 진짜 무너질 조짐도 충분히 그런 포텐셜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T모바일, 제가 쓰는 이 캐리어에 지금 5G를 이용한 집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 폰으로 이제 저희 집에서 좀 나가서 뉴욕 근처로 가면 당연히 5G 잘 터지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잘 터지냐?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풀 HD로 5G라고 안테나는 떠 있는데 풀 HD를 볼 만한 영상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영 지역이라든지 바가,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바라고 하는데, 시그널 바가 풀리 그게 쓰냐 이거죠.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뉴욕 내에서도 뭐 빠르긴 빠르지만 속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웃집이랑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재택근무를 그분 되게 오래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하도 인터넷 끊어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백업용 라인으로 인터넷을 하나 더 둔답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인터넷 그 케이블 라인을 두 회사를 쓰는 거죠. 그걸 보면서 스타링크의 그런 강점, 진짜. 근데 이것도 스타링크도 지금 이 보고서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5G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차세대 기술이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당장의 어떤 엄청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하기로 스타링크를 쓰면 정말 로우 레이턴시로 꽤 리즈너블 스피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론적 최고 스피드가 아니라 끊어짐 없이 계속 쓸 수 있냐는 건데, 스타링크는 그걸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원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지금 베타 서비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품이 아니라 이미 런칭돼서 돌고 있는 상품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은 것 뿐인데, 지금 10,000명 정도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00명이 리포트하기로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오고 끊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한 거고요. 훨씬 그만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10,000명이라는 거죠. 이것도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대적으로 런칭했을 때, 지금 스타링크는 원래 계획이 한 500만, 600만 명 정도의 가입자인데, 예상외로 만약에 이제 허가를 해주고 그 지금 위성이 커버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써서 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봐야 알지만, 또 다른 이제 업데이트로는, 이게 원래 위성 안테나를 쓰는 건데, 지금 FCC에서 이거 이제 무빙 타겟, 그러니까 무빙 비클에 있어서도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음 단계로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발전하다 보면은 단연컨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신 회사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포텐셜이 정말 충분합니다. 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이 FSD 베타를 이렇게 많이 뿌린다고 하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한 150만 대, 160만 대 지금 돌아다니나요? 그중 10,000대, 20,000대, 어떻게 보면 확률이 낮다고도 할 수 있고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튼 며칠 내로 업데이트 되면 바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